요즘 주식시장 정말 뜨겁습니다. 연일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 환호성 뒤에는 아주 위험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째깍거리고 있는 시한폭탄, 바로 사상 최대 규모의 B2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뉴스만 틀면 코스피 6천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막상 내 주식 계좌를 열어보면 파란불인 분들 많으시죠. 아니 지수는 분명히 오르고 있다는데 왜 내 자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답답한 역설의 이유를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33조 7천억 원.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금액,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빚이 바로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큰 뇌관이고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시한폭탄의 진짜 실체입니다. 아니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위험하게 빚을 내가면서 투자에 뛰어드는 걸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포모, FOMO라는 아주 강력한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만 소외될 수 없다는 공포 말이죠. 자, 전문가 분석을 보면 이 현상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의 조급함,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심리적 파도인 겁니다. 남들은 다 돈 버는 것 같은데 나만 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야? 이 불안감이 결국엔 위험한 비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포모 심리에 불을 붙인 게 바로 지정학적 위기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시장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작년만 해도 하루 평균 0.24% 움직이던 코스피가 하루아침에 7%, 12%씩 폭락했다가 바로 다음 날 9% 넘게 반등하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졌죠. 바로 이런 엄청난 변동성이 한 방을 노리는 레버리지 투자, 즉 B2를 더 부추겼고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위험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빚을 내서 한 투자가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반대 매매라는 걸 마주하게 됩니다. 레버리지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위험이자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대 매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강제 청산입니다.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증권사가 그냥 내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담보 비율 140%라는 이 기준선이 무너지는 순간 나는 내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겁니다. 정말 B2 투자자에게는 악몽 같은 단어죠. 이 과정은요, 정말 기계적이고 아주 냉정하게 진행됩니다. 주가가 뚝 떨어져서 담보 비율이 무너지면 증권사에서 바로 연락이 오죠. 돈을 더 넣으라고요. 만약 정해진 시간까지 돈을 못 채워 넣으면 바로 다음 날 아침 시장이 열리자마자 가장 불리한 가격에 내 소중한 주식이 그냥 팔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일 텐데요. 그게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인용구가 정확히 지적하듯이 반대 매매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주가는 더 떨어지겠죠? 그럼 그 하락 때문에 또 다른 투자자들의 담보 비율이 무너지고 추가적인 반대 매매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끔찍한 도미노 효과가 시장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지수는 오르는데 왜 내 계좌만 파란불일까? 그 해답은 바로 시장의 극심한 양극화, 이른바 K자형 회복이라는 현상에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코스피 지수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은 전체의 단 9%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절반에 가까운 48%의 종목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대형주, 특히 반도체 관련주 몇 개가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데에는 투자 주체별 전략 차이도 한몫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시장을 이끄는 대형주 위주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체계적으로 사 모으거든요.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미 급등한 중소형 테마주를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거나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던져버리는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죠. 바로 이 지점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융자를 합쳐서 160조가 넘는 돈이 주식시장에서 축제를 벌이는 동안 우리 실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위험한 괴리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소수의 반도체 대기업이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극심한 쏠림 현상, 즉 시장의 비대칭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 위험한 시장에서 대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제 문제 제기를 넘어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생존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마음가짐입니다. 단기적인 기술이나 유행을 쫓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공포에 휩싸일 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자신만의 단단한 투자 철학을 세우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딱 이 세 가지 규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투자는 정말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매매 횟수를 강제로 줄여서 충동적인 거래를 막는 겁니다. 둘째, 자산의 대부분을 시장을 이끄는 우량주나 ETF로 채워서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의 말만 듣지 말고 직접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잦은 매매, 즉 높은 회전율은 성공의 증거가 아니라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계속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걸 멈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투자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SOXL 같은 초고위험 상품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도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투자자는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꾸준히 늘려가고 기업의 성장과 함께 장기적인 과실을 나누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뜨거운 시장의 이면에 감춰진 차가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막대한 빚과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공포에 휩쓸려서 시장의 변동성에 베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만의 철학으로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 여러분 계좌의 색깔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